네, 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펄슨 후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영상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앱토스 투자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앱토스 홀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 55%의 인플레 코인이고 투자 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앱토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앱토스 뭐 대충 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거 페이스북 그 메타 출신 메타에서 만들던 그 코인이 있었죠. DM이라고 해서 얘네들도 레이어 1이에요. 레이어 1 체인을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이걸 만들다가 얘네가 접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발행하려다가 실패했죠. 왜? 정부에서 하지 못하게 했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을 이 사기업에 이제 줄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달러랑 1대1 패깅되는 그런 코인인데 그거를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발행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부 힘이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그러면서 이거를 접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게 앱토스하고 수위 이렇게 두 개거든요. 이 각각입니다. 이거 뭐 친구 같은 애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알아볼 건 앱토스고요. 이 앱토스가 투자도 뭐 2천억 이상 받고 사실 꽤나 각광받는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뭐가 제일 문제냐 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얘네가 앱토스를 개발을 한 이유는 일단은 이 모놀리식 구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레이어 1 코인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결국 둘 중 하나가 됩니다. 모듈식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모놀리식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데 여기서 모듈식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체인이란 게 있으면은 체인이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했죠. 인터넷 회선이라고 생각해서 해도 되고요. 아무튼 그 플랫폼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실행을 일단 해야 되겠죠. 실행이 있고요. 그리고 저장, 뭐 결과값이 이제 바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철수한테 제가 1,000원을 보냈어요. 그럼 제 잔고가 바뀌고 철수 잔고도 바뀌겠죠. 그럼 그 어떤 트랜잭션에 대해서 결과값이 바뀌게 되면은 그 해당 내용을 저장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또 검증하는 사람들이겠죠. 검증, 합의 구조. 합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치면은, 자, 이제 실행하는 걸, 저장하는 거, 검증하는 거, 이거를, 현재 이더리움은 저거를 다 이 저장하고 검증은 이더리움 레이어 1에 하고, 실행은 레이어 2에서 하고,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저장도 이제 나눠서 다른데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뭐 데이터 가용성이라고 해서 요새 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장과 검증을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하고 실행은 레이어 2에서 적어 드리겠습니다. 실행은 레이어 2, 저장 및 검증은 레이어 1에서 하고 이게 이더리움입니다. 레이어 2 이거는 뭡니까? 아비트럼, 옵티미즘, 폴리곤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뭐 요새 또 나온 건 뭐 베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 아무튼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각자 레고처럼 이렇게 하는 거를 모듈식이라고 하고요. 모놀리식은 뭡니까? 대표 주자가 얘죠. 솔라나는 실행, 저장, 검증 우리는 한 체인에서 모두 해결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솔라나는 좀 고성능의 이런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고요. 이더리움은 이거를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들어갑니다. 어쨌거나 이게 모놀리식 구조가 결국 가지는 강점이 뭐냐? 이건 써보면 압니다. 써보면 안다. 써보면 아는데요. 솔라나 한번 들어가서 써보시고 이더리움 한번 들어가서 써보는 순간 이게 와 이더리움 이거 진짜 쓰기 진짜 힘듭니다. 막 가서 또 레이어 2로 옮겨가지고 하는데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 또 다르죠. 다르고 뭐 1호 갈 때는 또 무슨 저런 거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브릿지 써야 되고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여기서 돌아가는 앱 저기서 돌아가는 앱 막 달라요. 근데 솔라나는 이게 하나로 쭉 다 통합되어 있죠. 그래서 장점을 가진다. 그래서 최대 장점은 사용자들이 쓰기 편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쓸 때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 대중화되는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죠?
다운, 서버 다운 이런 거는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너무 막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서버가 이렇게 확 다운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탈중앙화가 뭐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는 항상 많았죠. 솔라나가 그런 것도 있고 해킹에 뭐 취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는 여기저기 막 나눠져 있고 이더리움이라는 아주 거대하고도 시가총액 큰 이 레이어 1이 이제 스테이킹도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이 돼 있는 거를 이제 이길 만큼 해킹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정성이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앱토스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앱토스는 뭐다? 모놀리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놀리식 구조고 여기서 이제 합의 구조가 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의 구조는 PBFT라고 해서 비잔틴 장애 허용이라고 있는데 이거까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근데 코스모스식 그런 어떤 합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 POS냐, POW냐 이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PBFT란 것도 그런 종류 중 하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한 그런 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여러 가지 이거는 병렬 실행, 트랜잭션 병렬 실행이라고 해서 원래는 그냥 쭉 이제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데 얘들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트랜잭션은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게 구조가 있고요. 그러고 뭐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 실행을 해버리고 오류가 나면은 다시 돌아가서 뭐 좀 문제가 있는 것들 다시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아무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진다고 보고 속도가 그래서 얼마나 빠른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얼마나 빠르냐 했을 때 일단 발표한 거는 16만 TPS인데요. 사실 실제 16만 TPS까지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보통 솔라나도 뭐 몇십만 TPS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솔라나가 한 2000 TPS 정도 나온다고 하죠. 아비트럼이 실질적으로 한 500 TPS 나오고 여기서 이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보다 좀 빠르지 않을까? 솔라나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뭐 2, 3천 이쯤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래도 뭐 솔라나 정도, 그 정도 빠른 정도 속도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솔라나보다 약간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괜찮지 않느냐. 이거 메타 출신에 뭐 그쪽에 인맥도 있을 거고, 투자금도 엄청 많이 받았고, 밸류에이션만 해도 20억 달러니까 뭐 거의 뭐 2조 넘는 밸류에이션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했을 때 이 수많은 레이어 1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하다가 원래 이더리움 킬러를 다 내세우고 만들어졌는데 이제 뭐 코스모스 상에서 만들어진 뭐 레이어 1도 있고 뭐 폴카다 상에서 만들어진 레이어 1도 있고 그냥 독단적으로 만들어진 뭐 단독으로 만들어진 레이어 1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레이어 2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발이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 2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뭐 폴리곤, 뭐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럼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자기들 개발자 키트를 제공해요. 개발자 도구. SDK라고 하는데 폴리곤 SDK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폴리곤과 유사하게 쉽게 레이어 2체인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아비트럼도 그런 게 있고 옵티미즘도 슈퍼 체인, 옵티미즘 뭐 이런 거 엄청 OP 스택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잘 되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레이어 1 체인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우리만의 레이어 1 길을 간다 이렇게 해보다가 이 하락장이고 뭐 그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주하는 거죠.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하나의 프로토콜이라고 합시다. 프로토콜, 아니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인이 있는데
폴리곤상의 그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또 하나의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을 걸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레이어 1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다 이제 항복 선언을 하고 레이어 2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레이어 2도 홍수 진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진짜 5만 별의별 레이어 2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앱토스는 레이어 1이다. 레이어 1이고 앱토스는 최대 특징이 이 언어가 이더리움 언어랑 달라요. 언어와 다르다. 무브 언어라는 걸 쓰는데 이더리움은 솔리디티죠. 이게 그 이더리움과 호환성이 별로 안 좋거든요. 떨어지는 언어고 물론 호환성은 떨어지지만은 보안이나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뛰어난 언어예요. 그런데 현재 블록체인의 메인스트림 자체가 솔리디티랑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호환이 떨어지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말은 얘네는 자기들만의 이 생태계가 발달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그 이더리움 호환성이 좋은 레이어 1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자면 아발란체 같은 게 있겠죠. 얘네들은 자기들의 그 생태계가 좀 약해도 이더리움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빌붙는다면 좀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묻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앱토스라는 거는 애초에 언어조차 다르고 독자적인 레이어 1의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묻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살아남을 수 있나 없나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할까요? 우리가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경쟁사가 어디냐 파악하는 겁니다. 파악을 하는 건데 앱토스 경쟁사가 어디입니까? 솔라나죠. 솔라나입니다. 아발란체가 아닙니다. 아발란체는 레이어 1임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호환성이 좋은 레이어 1이라서 사실 마치 이더리움 레이어 2처럼 기능하는 레이어 1이고요. 이걸 빼고 나면 결국 남는 게 지금 솔라나거든요. 네, 그런데 솔라나가 구조상 앱토스랑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하고 비슷한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합의 구조만 조금 다르지. 다른 것들을 보면은 앱토스 이런 돌아가는 거 구조나 여러 가지 기능들 보면은 솔라나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나겠죠. 뒤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얘네가 솔라나를 이길 수 있나 없느냐? 솔라나를 이길 만큼 압도적 속도를 가졌느냐? 이건 아닌 거죠. 아니야, 아니다. 그리고 뭐 압도적 수수료로 저렴한 수수료? 아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러고 솔라나 자체가 엄청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태계에서 완전히 솔라나가 압도해버린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놀리식 구조, 모듈식 구조 했을 때 모듈식 구조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그러면은 그 단점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모놀리식 구조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모놀리식 구조 중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솔라나가 있고 앱토스가 있고 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앱토스가 성능에서 솔라나를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막 10배 빠르다 이런 게 아닌데 그런데 솔라나 생태계가 너무 이게 이 앱토스 비하면 훨씬 더 나은 거죠. 예. 지금 TBL만 해도 솔라나가 현재 뭐 9위 뭐 이 수준이죠. 8, 9위 뭐 이 수준이고 얘네 앱토스가 TBL 34위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라나는 NFT 거래량도 뭐 2위, 3위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앱토스는 뭐 보이지도 않아요. NFT 거래량 이런 데에서는. 그러니 얘는 디파이에서도 밀리고 NFT에서도 밀리는데 사람들이 굳이 여기로 가서 쓸 이유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 상황에서 개발 구조상에서 솔라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 근데 생태계에서 솔라나를 이길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잘 모르겠고 엄청 좋은 D앱이 이렇게 앱토스에 계속 출시를 해준다면은 얘네가 일단 개발자는 빵빵하잖아요. 저쪽 출신이니까 DM 출신이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으니까 뭐 근데 걔네가 앱토스를 개발하지 걔네가 앱토스 D앱을 또 개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무브 언어로 앱토스에 많이 이제 써주면 좋은데 이것보다는 그냥 솔라나에 만드는 걸 택하겠죠. 이더리움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솔라나로 오지 그게 앱토스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토크노미스 보면은 인플레이를 보는 거죠. 인플레이를 봤을 때
일단은 지금부터 2023년부터 2026년까지가 있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1기, 2기로 나눌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때 조금 더 아주 급격하게 풀리고 이때부터는 좀 완만하게 풀리거든요. 이걸 계산하니까 이게 55%, 연평균 55%의 인플레를 가집니다. 너무 심해져. 좀 선 넘었다. 55%는. 한 20%까지는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55%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연평균 계산해보니까 한 6.7% 나와요. 그러니까 2026년 이후로는 괜찮겠네 하는데 이때 되면은 이제 뭐 이 코인 업계라는 게 사실 6개월만 해도 뭐 완전히 다른 뭐 주식이나 이런 산업이랑 비교하면은 6개월이 한 4년이죠. 이쪽은. 그러니까 저 2026년은 100년 뒤입니다. 100년 뒤. 지금으로부터 3년 뒤면은 한 100년 뒤쯤이고 이때부터 인플레 좀 잡힌다고 해도 이거는 모른다. 다음 불장 다 끝난 다음이겠죠. 26년이면은. 그러니까 불장 내내 얘네 연평균 55%의 인플레를 겪는 그런 코인이에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누가 다 사줄 건데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아마 1월달 상승할 때 거의 다 막 많이 털었지 않았을까요? 뭐 락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VC들이 많이 탈출하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인 예상, 그냥 추측이고요. 5배나 올랐으면은 정리를 하는 게 그때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앱토스 홀더들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희망 회로를 가지고 쭉 가기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있는데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앱토스라는 것 자체가 이더리움의 모듈식 구조, 느린 속도 이런 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나왔는데 거의 유사하게 비슷한 역할을 하기 위해 출시한 솔라나가 너무 강력하고 차라리 솔라나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래서 레이어 1 지금 레이어 1 뭐 다룰 때마다 제가 안 좋은 말밖에 안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오를 수도 있죠. 그래도 오를 수도 있다. 사실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워낙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으로 이제 지금 하락장에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정리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 상승장이 오기까지 얼마나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온 다음에 바꿀 수는 없어요. 뭐가 이제 확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기 전에 이제 바꾼다 쳤을 때 가능성은 결국 더 높은 쪽에 베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러고 베팅을 해도 좀 뭐 그런 그 상승률을 보고 베팅을 한다고 치더라도 앱토스가 물론 시총이 작으니까 이렇게 상승률이 좋지 않을까 하고 또 투자를 할 수 있지만은 앱토스 시총이 얼마입니까? 지금 1.6조 나오네요. 업비트 보니까 1.6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대충 봤을 때 한 5천억에서 1.6조 이 사이 구간대에 좋은 코인 진짜 많거든요. 굳이 앱토스 아니라도 진짜 많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우리 포트폴리오를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토스 투자를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좀 더 괜찮은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대안이 된다면 레어 1 우량, 여기서는 뭐 강자들 정해져 있죠. 이미 뭐 미투 정해져 있습니다. 삼국지 미투가 정해져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레이어 1 중에서 뭐 아주 확실한 솔라나죠. 몇 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띵띵띵띵띵띵띵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은 하진 않겠지만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하는 게 낫다. 또 지금 뭐 이게 1600억도 아니에요. 얘가 실전 1600억이면은 제가 이렇게 말 안 하죠. 근데 1.6조예요. 1.6조가 연평균 55%의 인플레를 가진다? 여기에 희망을 가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어차피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ICP USD 트레이딩 뷰 검색 꼭 해보세요. 인터넷 컴퓨터 차트 보시고 앱토스가 희망회로만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토스 투자 너무 제가 신랄하게 깠지만은 투자 가치가 낮은 것만은 확실하다. 인플레 55%고 앱토스와 유사한
유사한 특징, 이건 RPG 캐릭터로 치면은 같은 직업인데 성능이 훨씬 뛰어난 직업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위 호환 캐릭터를 골라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플렉 엄청나고 같은 모놀리식 중에 괜찮은 거 있다. 그러면은 그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